가면 뒤의 진실. 오프닝.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신다면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바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았던 그날이라고요. 완벽한 효부로 알려진 며느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고 시어머니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약병을 쥔 며느리의 차가운 손.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섬뜩한 한마디. 이제 그만 편히 가셔야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완벽한 며느리의 등장. 박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남편과 함께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죠. 아들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5년 전 결혼한 며느리 유진은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만들어드렸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약 챙기는 것도 건강검진 예약하는 것도 모두 며느리 유진의 몫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 정말 터지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효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에게 점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유진의 헌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주고 약을 챙겨주고 식단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유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 흔치 않아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약을 먹고 나면 유독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약을 먹는 동네 친구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순자 할머니의 예금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깜빡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나 봐. 하지만 돈이 빠져나간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며느리가 은행 업무를 도와준다며 통장을 맡아갔던 날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헛것을 보나 봐.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2부 균열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은 순자 할머니의 약봉지를 뜯어서 알약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다른 약병을 꺼내더니 그 약들을 약봉지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있던 혈압약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약을 바꿔치기 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설마 유진이가? 하지만 눈으로 똑똑히 본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여느 때와 똑같이 밝은 미소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약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가서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이상해. 내 약을 바꾸는 걸 봤어. 하지만 시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래. 유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 애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아들 민수에게 말하는 건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맹목적으로 신뢰했으니까요.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오해할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효부의 가면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몰래 뒤져서 원래 혈압약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넣어준 약도 몰래 챙겨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약국에 가져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약사는 약을 확인하더니 놀람표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약.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예요. 그것도 과다 복용하면 위험한 양입니다. 누가 이걸 드리라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천천히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제를 혈압약처럼 먹이면서 점점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것도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3부 진실의 발견.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며느리의 다른 행적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통장을 맡아간 날들이었죠.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며느리분이 어머님 도장 들고 와서 인출해 가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방을 몰래 조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순자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들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도장을 찍어서 가입한 게 분명했습니다. 보험금은 각각 1억 원, 총 3억 원이었습니다. 둘째, 유진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지만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드디어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 가입 완료.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면책 기간만 지나면. 2023년 9월 10일. 약을 바꿔치기 한 지 3개월째. 시어머니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 중. 2024년 1월 20일. 아직도 죽지 않네. 좀 더 용량을 늘려야 할까? 너무 티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024년 5월 3일.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모두 나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니까. 순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탈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친절과 효도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천천히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유진의 전 시어머니도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일기장, 보험증권, 바꿔치기한 약들, 은행 거래 내역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닌가요? 순자 할머니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사건을 재조사하고 약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부 가면이 벗겨지다. 경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실제로 전 남편을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죽였고 전 시어머니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약을 바꿔치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죠. 총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고 그 돈은 모두 유진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범죄 심리학 관련 책들을 수십 권 읽었고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면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욱 친절하게, 더욱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에서는 더 끔찍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다른 방법으로 죽일 계획들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밀기, 가스 사고로 위장, 음식에 독극물 넣기 등등.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너무 티가 나니까 결국 약물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경찰이 유진을 체포하러 왔을 때 유진은 처음에는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유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유진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때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늙은이들 몇 년 더 산다고 뭐가 달라져요. 차라리 저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그토록 친절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의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 유진이를 믿었어. 내가 엄마를 죽일 뻔했어. 민수는 매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아버지 철수도 자책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가족들은 모두 순자 할머니에게 사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유진에게 살인미수, 사기,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일기장과 메모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유진은 연쇄살인범으로 분류됐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건 증거를 남긴 거예요.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유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돈을 위해 죽이려 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죠. 특히 아들 민수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살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노인분들을 위해 강연도 다니십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진짜 효도는 조용하고 꾸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둘째,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직감을 믿고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